네, 안녕하세요. 제이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어 공부를 시작하게 된 진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유튜브에 영어 회화라고만 쳐도 지금 당신이 영어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이유 라는 영상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볼까 합니다. 저로 인해 다양한 분들도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목차는 조금 특이합니다. 짜잔! 목차를 보면 다 감이 별로 안 오시죠? 첫 번째로는 단순 동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3년차 생산직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사실 진짜 목차만 봐서는 전혀 영어 공부랑 관련이 멀어 보여요. 영어 공부를 어떻게 시작했을지 너무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납득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단순 동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냥 영어를 잘하면 멋있어 보이고 나도 잘하고 싶었어요. 꼭 영어만은 아니었는데, 아니야, 꼭 영어였어요. 고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이제 가끔씩 외국에 한 5년 정도 살다가 들어온 그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어를 엄청나게 잘하죠. 학교 영어 시간에도 선생님들과 대화를 하는 걸 보면서 와, 진짜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 수가 있구나. 어떻게 보면 섹시하기도 했어요.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때 되게 영어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멋있어 보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약간 그런 멋있음을 보여줄 일이 극히 드문 것 같아요. 사람이 멋있어 보일 때는 약간 자기 일하는 분야에서 프로페셔널 할 때가 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건데, 그건 일자리에서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멋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영어는 가능한 것 같아요. 사실 영어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쓸 때가 정말 많은 게,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블루스크린 떴어. 근데 그 블루스크린에는 하얗게 영어로 다 써져 있어요. 그걸 내가 혼자 해석해서 이런 문제가 있대, 이렇게 조치하면 된대, 이렇게 말해주면은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거죠. 와, 너 영어 진짜 잘하는구나. 컴퓨터를 못해도 컴퓨터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영어를 잘하면 이득이 많은 것 같아. 또 서울만 가도 진짜 외국인들이 많아요. 저도 외국인들이 저한테 길 어떻게 가냐 물어본 적 많아요. 서울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 또 내가 나서서 아주 유창하게 네이티브 스피커처럼 말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의외인데 영어 할 줄 알았어? 이렇게 하면서 나를 다르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제 성공의 기준 때문이기도 한데,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의외로 봐주고 약간 존경한다는 듯이 대단하게 본다면 저는 그걸로써 인생은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성공의 기준은 정말 많지만 돈을 잘 번다고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나쁜 방법으로 돈을 번다든지 떳떳하지 못하게 돈을 많이 벌면은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존경받기는 힘들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제가 영어를 좋아하게 된 점은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그럼 이제 다음번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3년차, 세 번째 같네. 3년차 생산직 생활. 네, 이것 때문에 영어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풀어 말씀드리면 생산직 생활을 하면서 그게 이제 저한테 미친 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고등학생 때는 일찍 돈 버는 게 장땡이라고 생각했어요.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애들보다 일찍 돈을 벌고 그 격차를 벌려놓으면 되겠다.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가면서도 이거 대학 가는 게 맞나? 대학 가서도 좀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대학 가면서 제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일자리를 구해서 들어가는 애들 보면서 와, 돈도 모으고 차도 사고 진짜 저와 너무 멀어진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에 쫓겨 살았던 거죠. 근데 그렇게 대학 생활을 하다가 저도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경험해보니까 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은 제 자신이 너무 아니라고 그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달마다 돈도 나오지, 딱히 집 가서 쉬기만 하면 되잖아요. 신경 쓸 게 없어. 그게 적응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거는 약간 생산직에만 국한될 수도 있는데, 실력 위주의 실현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해도 얻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생산일이 사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만한 대우를 받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 가치가 막 하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실력 위주의 실현이 안 되면은 생산직뿐만이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도 저는 그렇게 느껴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절대 생산직을 비하하거나 낮게 본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직으로 들어가서 돈을 빨리 벌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낮게 보지 않습니다. 직업에는 절대 귀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분명 존재하고 오히려 내가 못하고 꺼려하는 일, 안 하고 싶어하는 일을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존경해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산직에는 제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게 하나 있어야겠구나. 내 가치가 남들과 다른 그럼 어떻게 차별화된 게 하나쯤은 있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걸 영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영어를 잘하면은 손해볼 건 없어요. 그 전문적인 가치로서 저라는 브랜드의 가치가 좀 더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영어 회화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정도 영어를 하진 않지요. 영어 못해요. 못하는데 제 실력에 비해 단어는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아무리 단어를 많이 알아도 한 가지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문법이나 상황, 구문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유연한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는 사실 단어에 대해서는 살짝 제 실력 딱 동급에서는 괜찮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영어 회화에서는 진짜 젬병이에요. 그리고 저보다 영어를 진짜 잘하는 영어 1등급인 친구들도 회화는 전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회화는 약간 다 동일선상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영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시작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는 산업기능요원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제가 생산직을 시작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산업기능요원이 되면서부터 한 거거든요. 혹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방위산업체라 해서 군대 대신 병역 특례를 받는 건데 대충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군대 대신 이제 중소기업 생산직으로 입사해서 의무 복무 기간 동안 복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대보다는 좀 그 기간이 많이 길어요. 그리고 또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에서 저를 이제 뽑아도 되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간이 또 따로 주어집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 대해서 자격지심이 조금 있어요. 저는 산업기능요원이 된 게 사실 몸이 좋지 않아서 보충역 판정을 받아서 온 거지만 대한민국 남자로서 군대 현역 복무를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자격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 사회에서도 뭐야 쟤 군대 안 갔다 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도 많고 회사에서도 좀 그렇기 때문에 좀 자격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그런 강박이 있었어요. 사실 맨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산업기능요원이면은 군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라고 해서는 사회에 있고 가장 큰 건 돈을 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해서든 악착같이 모아야겠다. 나중에 나갔을 때 난 돈이라도 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저는 보면은 저를 좀 낭떠러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이렇게 한계로 좀 몰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좀 더 낫겠지?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산업기능요원들을 하면서 저한테 진짜 나쁜 에피소드들, 뭐 심적으로든지 상황적으로든지 정말 나쁜 에피소드들이 많이 생겼고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는 직장 상사 때문이었죠. 이거에 대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산업기능요원에 대해서 약간 소신 발언을 한번 영상으로 올려보려고 했거든요. 그때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잠깐 스킵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되게 많이 힘들었고 살도 진짜 많이 빠졌어요. 원래 83kg였는데 68kg까지 빠졌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좀 77kg까지 찐 거예요. 엄청 먹었어요 진짜로. 이 얼굴살이 아예 막 없어져가지고 해골처럼 보여서 안 그래도 제가 각진 얼굴형인데 엄청 살이 없어서 보기 싫다는 말을 진짜 많이 들어가지고 왜 그 광희 군대에서 나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엄청 그냥 수척해서 나왔잖아요. 약간 그런 모습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좀 얼굴선 날카로워지고 그래서 좀 더 잘생겨지지 양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혔을 때 보니까 와 저건 진짜 해골이야 해골. 그냥 해골 그 자체였어요. 자존감이 바닥을 찍더군요. 그래서 그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누군가에게 잘나 보이는 사람이 되자 생각했죠. 그중 가장 크게 작용을 했던 게 아마 영어였던 것 같아요. 내가 영어를 진짜 유창하게 하면은 정말 저를 얕볼 사람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간주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영어를 진짜 필사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필사적으로 하고 있나? 잘 모르겠어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자신이 가치 있어지고 싶어 할 거예요. 나는 평범한 게 좋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자신의 기준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전 그게 좀 소소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들 자신이 원하는 삶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전 그런 모든 삶을 존중합니다. 자신이 가치 있다고 하는 일을 하는데 소소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죠. 저 같은 약간 사람의 성향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단계를 한 단계씩 밟아 나가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성장형 캐릭터가 되고 싶어하는 타입인 것 같아요. 어느 회사가 목표다가 아니라 나의 높은 가치가 더 먼저 고려되는 거죠. 내 회사를 들어가면 돈이 따박따박 나오고,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게 못돼 보이는데 회사 일은 엄밀히 따지면 제 일이 아니에요. 회사 일을 제가 대신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타입은 약간 주인의식을 가지고 진짜 제 일을 하는 게 더 저답다고 생각하는 뭐 그런 타입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꿈이나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서 어느 자리에 오르는 거? 그건 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직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진 않나요? 저는 꿈은 동사로 표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 또는 자신만의 목표가 뚜렷하고 성취해내는 사람,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삶, 누구도 저와 제 사람을 건들지 못하도록 제 말, 제 행동에 힘이 실리고 어떠한 부당함도 누군가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제 삶의 주체가 당연한 소신의 대가가 없는 그런 삶 등 이렇게 말이죠. 네, 이 길고 긴 대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맞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의 박세로이가 했던 말이죠. 좀 오그라들이긴 한데 그게 제 가슴을 울렸어요. 제가 원하는 삶이에요, 진짜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신의 가치가 내가 목표하는 어떠한 회사로 국한되어서 나의 잠재력에 눈뜨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같이 별거 없는 사람도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아둥바둥 노력한다는 것을 보면서 다양한 곳에서 동기부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바람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도통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머리가 아파 불어.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도록 할게요. 안녕.